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불기둥을 뿜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증시 사상 역대 최대 규모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 폭탄을 던지면서 지난주 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상향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연초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유중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증자 발표 다음 날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13%, 모회사 주 하나 역시 주가가 12% 넘게 떨어지는 등 주요 그룹의 주가가 10%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오늘 촬영일인 24일 오전 기준으로는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주말에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런 영향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시장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앞으로 에어로스페이스가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고려하면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라는 건데요. 향후 3년간 적어도 연간 2조 원, 많게는 3조 원 정도 영업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발표한 이 3조 6천억 원을 증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슈체크가 하나그룹의 고위 관계자와 좀 접촉을 해서 왜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금 마련을 위해 유증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3조 6천억 원을 조달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좀 들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을 오늘 좀 우선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이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좀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시장 관계자와 좀 접촉을 해서 이번 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증자가 하나그룹의 좀 승계 이슈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그룹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좀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좀 약간 하나 측에 좀 유리한 좀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가장 첫 번째 경쟁업체 라인메탈의 투자 행보입니다. 라인메탈은 이제 독일 방산 기업입니다. 러우 전쟁, 자국 보호주의 등으로 이제 유럽산 무기를 사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뛰어 올랐는데요. 러우 전쟁 이후 막 유럽 국가로부터 주문이 막 쏟아지면서 21년 매출 56억 5,800만 유로, 그러니까 한 9조 원이었던 매출이 15조 원으로 이제 급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21년 9,400억 원대에서 지난해 이제 2조 3,400억 원대로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라인메탈 CEO가 한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 지난 1년간 맺은 계약이 15년간 맺은 계약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가파르게 뛰고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라인메탈이 최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투자한 금액만 80억 유로, 그러니까 12조 6천억 정도에 달하고요. 앞으로 독일, 리투아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등 유럽 지역에 이렇게 포탄 공장을 세우고 또 별개로 합작 법인 등등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을 잠재 시장으로 지금 꼽고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라인메탈이 유럽 현지 기업이라는 점도 부담인데 최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유럽산 무기를 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유럽 현지화율이 높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출 지원 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라인메탈의 투자 행보 그리고 유럽연합의 현지 기업 지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에어로스페이스도 유럽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번 증자로 마련한 자금을 활용해서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발빠르게 유증으로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장을 지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겠다는 게 에어로스페이스의 구상인 거죠. 실제로 이번 증자 3조 6천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방산 1조 6천억 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많았고요. 유럽뿐 아니라 이렇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현지 투자 역시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증권 신고서를 보면 사우디와 관련한 이제 협력 내용, 배경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우디는 기존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무기를 사오면서 국방력을 키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부터 이 서방 국가의 이제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지 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현지 화율을 높인다는 거는 이제 사우디 현지에서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사우디의 국방 비전 계획이 담긴 비전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지화 비율 50% 이상 이런 의무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방산업체와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세워서 이 현지화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3,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우디 군이 주관하는 방산 업체하고 미팅을 마쳤고 시험 참관 지난해 마쳤고요.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현 시점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투자들이 향후 3, 4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게 에어로스페이스의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해외 투자, 특히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에서는 재무 비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금이 만약 필요했다면 증자 외에도 회사채, 기업어음, 전단체 등 차입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 거에 관련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이 고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부채 비율을 보면 작년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단위 차입을 하면 다시 부채 비율이 3에서 400%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한 거죠. 실제로 단기 차입에 대한 고려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단기 차입을 하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이게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채 비율이 상승이 단순히 재무적 부담이 아닌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향후 수주 계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 합작 법인을 세운다는 건 에어로스페이스와 다른 해외 기업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한다. 50대 50, 60대 40 이렇다는 건데 여기서 모회사 에어로스페이스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합작 법인 과정에서 얼마나 든든한 뒷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에어로스페이스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다른 기업들이 합작 법인 설립을 꺼린다거나 설립하는 과정, 이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고요.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기 계약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정도 이렇게 롱텀하게 이렇게 수주가 계약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공급이 이어지는 건데 부채 비율이 높아져 버리면 여기는 재무적인 상황이 안 좋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을 맺으면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차입을 해서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보단 자본을 확충하는 이제 증자가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게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의 필요성을 이제 그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은 걸 요약을 하면 첫째, 경쟁사 라인메탈의 투자,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적시성, 세 번째, 높여야 되는 현지화율, 마지막 네 번째, 재무적 상황을 고려한 이 증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방향성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의문을 품는 건 굳이 증자를 해야 되겠느냐, 됐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체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증자를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했을 때 차입 역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건데요. 지금 나온 레포트들은 다 하나같이 증자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재무적인 상황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3조 3,221억 원으로 2023년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부 계열사들로부터 하나오션 지분을 이제 1조 3천억 원 정도를 매입한 걸 고려하면 아마 현 시점으로는 한 2조 남짓한 현금을 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2조 원 정도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은
총 3조 6천억 원을 증자를 했으니까 1조 6천억 원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고려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들일 돈, 영업활동 현금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선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에비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추산하고 있는 올해를 포함한 세계 연도 예상 에비타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2025년 3조 2천억 원, 내년에 3조 6천억 원, 27년 4조 1천억 원을 이제 앞으로 벌어들일 예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총 10조 원이 넘는 걸 보면 3조 6천억 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제가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취득자금 사용 계획을 연도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25년도에 3천억 원, 그러니까 2,951억 원, 3천억 원, 26년에 1조 한 9천억 원 정도, 27년에 6,400억, 그리고 2028년 이후부터 이렇게 8천억 이렇게 총 3조 6천억 원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밑에 있는 예상 현금 흐름을 보면은 에비타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025년에 3조 2천억 원을 이제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천억만 쓰고요. 이때 26년에 이제 그 1조 8천억 원으로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 벌어들일 예상 현금 흐름으로는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27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상되는 현금 흐름과 앞으로 이렇게 투자될 금액들을 고려를 하면은 굳이 증자를 했어야 됐느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서 언급한 이 재무 비율, 부채 비율 부분인데요. 앞서 에어로스페이스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로스페이스가 부채 비율이 크게 뛴 건 이 선수금이라는 항목 때문입니다. 이 선수금은 계약을 맺고 미리 받은 돈을 말하는데요. 미리 돈을 받았지만 아직 계약을 이제 이행을 완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했다고 간주를 하고 그런 이유로 회계상 부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은 착한 부채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수주산업이 이런 선수금이 많은 구조인데 방산업계에서 선수금은 해당 정부, 업체와 무기계약을 맺고 미리 받은 돈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상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계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2-3년간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호주 등등으로부터 수주를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에어로스페이스의 선수금 그리고 총부채에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선수금 추이를 보면 22년 4.9조, 23년 7.3조, 24년 13.6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총부채 역시 크게 불어나긴 했는데 그 비중은 42에서 49%로 거의 똑같은 이 40%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 총부채가 증가하게 된 건 상당 부분 선수금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고 이 선수금이 늘어났다는 건 결국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에어로 측은 어쨌든 명목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차입이 부담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수주가 잘 돼서 부채 비율이 오른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실적이 이렇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엔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를 봤을 땐 재무적인 부담으로 증자를 결정했다는 이 설명이 조금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에선 증자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대규모 증자를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측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접촉한 애널리스트 등 시장 관계자들은 모두 승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아니면 증자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는 노골적으로 쓸 수 없지만 이 승계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지금 하나그룹은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삼형제의 승계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그동안 다른 그룹들의 승계 과정들을 보면 주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행위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추측들을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 최근에 사실상 공식화한 하나에너지의 IPO 기업 공개입니다.
하나에너지는 삼김 형제가 100% 보유한 비상장사인데 이 회사가 주 하나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열사들이 퍼져 있는 것보다 보니까 이 하나에너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하나에너지를 상장한 다음에 최대한 에너지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 하나의 가치를 내려서 이렇게 두 회사를 합병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지금 시장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물론 회사 측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고 하나와 에너지 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발표 후에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13% 떨어지고 하나가 12%,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하락폭으로 떨어진 걸 보면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하나오션 지분 이슈 관련입니다.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좀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열사들로부터 이제 오션의 지분을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의 지배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해를 위해서 단순화 시켜봤는데요. 삼김 형제가 비상장사 하나에너지 지분 이렇게 100%를 보유 중이고, 그 밑에 주 하나,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오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그룹이 오션을 인수했을 때 에어로가 이렇게 주축으로 이렇게 오션을 지분을 인수를 하긴 했지만 당시 에어로가 그렇게 현금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금력이 딸리다 보니 계열사들도 지분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그러니까 에너지의 손자회사인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또 하나 오션 지분 매입에 참여를 했고요. 하나에너지의 싱가포르 법인 역시 오션 지분 매입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나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지분을 매입한다 라면서 이 임팩트 파트너스 하나에너지 싱가포르로부터 이 오션 지분을 매입을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7.3%를 1조 3천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이렇게 연결고리는 이렇게 끊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게 당시 설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삼형제가 가지고 있는 100%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들로 1조 3천억 원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 1조 3천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는데 회사 측은 당시에 재무적인 부담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재무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차입 등의 이슈를 재무 비율 이런 거를 이제 이슈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서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조 3천억 원을 대주주가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이렇게 돈이 흘러간 거고,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반 주주한테 이렇게 투자 청구서를 날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증권업계에서도 이런 돈의 흐름 과정을 보면 결국에 대주주로부터 돈이 흘러간 구조이고 이 돈을 향후 승계 퍼즐을 맞추는데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하는 중이고요. 어떤 혹자는 이런 설명, 돈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승계를 꺼내 들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3.6조 유증 포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주말이 지나고 지금 평일이 이제 월요일, 이 시점에도 계속 이렇게 증권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계속 증자를 했어야 됐느냐 이런 의문을 담긴 레포트들인데요.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꽤 강도 높은 좀 지적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좀 주주와의 좀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기자 간담회를 좀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시체크에서도 이제 좀 이 기자 간담회 일정들이 좀 잡히게 되면은 직접 갔다 와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본 다음에 또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시체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